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은 태국에는 왜 한국 자동차가 많이 없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인 현대와 기아의 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죠. 총 판매량이 세계 4위에서 6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 유럽, 남미, 중동 지역 등은 물론이고 같은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도 길거리 나가보면 한국 차들의 행렬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유독 태국만 한국 자동차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태국은 가전, 화장품, 노래, 영화, 드라마, 음식, 여행 등은 한국이 많은 부분 1등을 할 정도로 한류가 초강세인데 왜 유독 한국 자동차만 많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태국이 일뽕이 너무 강해 일본 차만 좋아하고 한국 차는 싫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태국에는 한국 차가 많이 없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공부한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감안하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태국의 진출 기회는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있었습니다. 1965년 정주영 회장님의 현대건설이 태국의 나라티앗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해 진출하였었죠. 이때 서독, 이탈리아, 덴마크 등 선진국 건설업체도 태국에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어떻게 자본도 기술도 없고 고속도로 건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6.25를 인연으로 맡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6.25 때 파병을 제일 먼저 한 나라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최빈국으로 전락한 국가에서 전쟁 후 겨우 10년 만에 건설을 하러 온다니 아마 기특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전혀 없던 현대건설은 온갖 시행착오 끝에 겨우 완공을 시켰지만 태국은 약한 지반을 가진 나라란 걸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서 얼마 못 가 지반이 다 일어나 고속도로는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나서서 그 고속도로를 고쳐주고 다른 고속도로도 우상으로 만들어주면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현대건설은 어찌 보면 먹튀했다고 태국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도 이 공사로 인해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현대건설은 적자를 보긴 했지만 기술을 축적해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중동에도 진출해 많은 부와 기술을 쌓아갔으니 현대건설의 성장은 태국이 길을 터준 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현대건설에 자본과 기술이 있었다면 그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아마 태국에 일본보다 먼저 진출했을 텐데 그때 우리나라는 자본도 기술도 없을 때라 일본에게 기회를 뺏긴 것 같은데 그땐 일본은 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자본과 기술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때를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자동차,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을 태국에 진출시켰고 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남아 국가들을 거의 잡아먹을 기세로 엄청난 투자를 했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어느 동남아 국가를 가도 일본의 자본력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시기를 지나 한국은 점점 크게 성장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성장이 멈춰 제자리 걸음을 해서 한국이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크게 성장해 수출도 하게 되었죠. 지금은 순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현기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등이 있었는데 모두 다 같이 크게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새 차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수출을 많이 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주로 중고차를 많이 수입했었죠. 그래서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한국차에 차츰 익숙해져 갔는데 우핸들 국가인 태국은 한국의 중고차가 수출이 안 되니 한국차를 접할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우핸들 나라인 호주와 영국에서 중고차로 들여온 한국차들이 몇 대 있는 정도라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차에 익숙해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신차 판매도 활발해져서 베트남의 경우 신차 판매량으로 현기가 일본 차를 초월했다고도 하고 필리핀이나 라오스 등의 국가를 가보면
한국 차들이 일본 차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국은 태국과 일본의 합작회사가 현기차를 들여와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본력 있는 자동차 회사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하는데 일개 딜러 회사가 들여와 팔다 보니 판매망과 서비스망이 부실해서 크게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동급 일본 차에 비해 훨씬 더 비쌌고요. 일본 차들은 태국 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한국 차들은 배 타고 들어와 수입해서 팔다 보니 관세까지 크게 붙어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했는데, 캠리나 어코드보다 소나타가 1,000만 원 이상 더 비쌌으니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는데요. 한국 차를 들여와 팔던 딜러 회사가 판매가 부진해서 그냥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입 고객들은 서비스도 못 받고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또 한 번의 먹튀 사건인데, 사실 이건 현기가 한 것이 아니라 딜러사가 한 것이지만 현기와 한국의 이미지에 금이 가버렸죠. 예전에 제 옆집에 살던 태국인이 소나타를 타고 다녔는데 범퍼가 떨어져 나갔는데 3개월 만에 겨우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태국인에게 물어보니 부품을 주문했는데 3개월 만에 왔다고 하네요. 예전에 팔았던 아반떼와 소나타는 지금도 부품이 없어서 고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의 스타리아와 기아의 카니발이 좀 팔리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도 현기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딜러사가 팔고 있습니다. 서비스망도 방콕에만 몇 군데 있고 지방 쪽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리아와 카니발은 판매가 늘어 요즘 길거리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차를 살 때 제일 크게 고려할 사항이 디자인, 성능, 가격 등이지만 서비스망과 중고차 가격도 크게 고려할 대상이라 스타리아와 카니발 외에 다른 차들은 거의 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와 카니발은 실용성과 활용 가치 면에서 뛰어나 서비스망은 좀 부족하지만 중고차 가격 방어가 조금 되어서 그나마 팔리는 것 같네요. 현기가 직접 태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서비스망과 판매망을 구축해야 일본 차들과 경쟁을 할 텐데 현기는 태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태국에 현기차가 많이 없는 이유가 현기가 투자를 안 해서이지 태국 사람들이 한국 차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보고 느낀 태국인들은 사실 일본 차에 좀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태국은 자동차 종류가 크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소형차 쪽은 그나마 약간 다양한 편인데 중형차는 캠리, 어코드, 티아나 정도가 전부이고 준중형차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없죠. 유럽의 명차 브랜드는 가격이 넘사벽이고요. 저랑 같이 한국에 가본 태국인들은 한국에 일본 차가 거의 안 보인다는 것에 놀라고, 한국의 차들이 또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에 또 놀라고, 한국 토종 브랜드의 차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아주 많고 또 차들이 다 멋지고 좋아 보인다는 것에 놀라더군요. 가격 듣고 저렴하다고 또 놀라지만 그건 국가 정책이니 그러려니 하더군요. 태국 사람들 한국 차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접해보지 않아 잘 모르는 것 뿐입니다. 만약 태국에서 한국 차들이 일본 차와 비슷한 가격에 경쟁하고 서비스망이 제대로 갖춰 있다면 아마도 한국 차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일단 자동차 공장부터 짓고 서비스망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현기 입장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인 태국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투자하는 것이 몇백 배 더 이익일 겁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현기차 공장을 짓고 있고 완공도 되었죠. 제가 현기 사장이어도 여러분들이 현기 사장이어도 아마 그런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국에 한국차가 많이 없는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차를 싫어하고 거부해서도 아니고, 현기차는 더 큰 기회가 있는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진출하는 것이 태국에 투자하고 진출하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크니 태국에 진출 안 하는 현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태국 여행을 다닐 때 태국에 한국차들이 안 보인다는 것에 열이 좀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한국차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태국이 한국 싫어하나? 일본이 한국차 수입 못하게 압력 넣나? 아님 태국이 일본 눈치 봐서 한국차 수입 안 하나?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 나눴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살면서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공부도 좀 하다 보니 태국에 한국차가 많이 없는 이유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냥 각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한국은 태국에 큰 투자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실수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고속도로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이 태국 정부의 부탁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두 철수해버린 일도 있고, 현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현기차 딜러의 철수 등등 실수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조의 대대적인 투자를 한 일본과 큰 차등 없이 한국을 대하고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을 더 좋아해주는 태국을 볼 때 한편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태국에 일본 차들이 많고 한국 차들이 없다고 일봉의 나라, 친일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으니 어느 정도 일본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길거리 식당, 쇼핑몰에 가면 거의 한국 노래만 흘러나오고 넷플릭스 태국 내 드라마 순위를 보면 항상 10위 이내에는 한국 드라마가 대여섯 개씩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일본 노래, 일본 영화, 드라마 등 일본 문화에 빠진 태국 사람을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과 한류를 좋아합니다. 자동차는 태국이나 현기나 서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